자, 오늘 베르누이 방정식 응용. 그러니까 베르누이 방정식을 기본적인 식으로 세운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의 출입을 그죠? 고려해서 제가 자세히 거기 앞부분은 얘기는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응용 쪽에서 몇 가지를 제가 이제 해놨는데, 피토관. 우리가 이제 그 유속을 측정한다 할지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피토관은 그 유속을 측정하고자 하는 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딘가 이게 강물이다, 그러니까 시냇물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물이 있을 때 이 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물의 속도가 얼마일까라는 그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이 흘러가는데 나는 이제 바깥에서 아마도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느껴지죠. 물이 흐르는 거. 손바닥에 물이 부딪히면서 어떤 압력을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로 물이 흐른다는 걸 알 수 있고, 얼마나 흐르냐 하는 것도 느낌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것처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0도로 꺾어진 피토관을 꽂아 놓으면은, 이건 피토관은 정지해 있고 물은, 유체는 흐른다면은 V라는 속도로 흐른다면은, 흐르지 않으면은 이게 물이 이만큼 찰 건데, 흐르면은 물이 이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럼 물이 이만큼 올라가는 것은 왜 올라갔냐고 묻는다면은 속도 때문이다. 즉 이만한 높이에 대한 에너지가 속도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우리가 에너지 보존법칙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E지분의 V자승이 뭐예요? 속도 수두죠. 그죠? 그래서 이 높이를 가지고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EJH가 되고 V는 루트가 되겠죠. 이미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글쎄 이거를 베르누이 방정식을, 솔직히 에너지 방정식은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굳이 베르누이 방정식의 틀을 쓴다면은 불편하지만, 글쎄요, 이 점과 이 점에서든 어디든 써도 관계없어요. 어디다가 써도 관계없는데, 그래도 그것도 잘 잡아야겠죠. 거기는 이제 요 점이 1점하고 2점에서 한번 베르누이 방정식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미 답이 나왔지만, 1점의 방정식은 감마분의 P1이다. 글쎄, 수두로 합시다. 그 다음에 2지분의 V1의 자승이다. 그 다음에 Z1이다는 거. 그죠? 2점은 감마분의 P2. 글쎄, 이미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Z2. 이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되죠. 이게 베르누이 방정식이니까. 전 수두가 전 에너지니까 같다. 그럼 여기서 딱 보니까 높이는 같네. 그죠? 1점과 2점이 위치 차이가 없으니까는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2점은요, 속도가 없어요. 이 속도가 부딪혀서 여기는 정지됩니다. 정체점. 요게 이제 요 점을 우리가 정체점이라 부르는데, 여기는 속도가 없어요. 속도가 여기는 있고 없는 대신에, 제로가 된 대신에 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속도가 여기서는 뭘로 바뀌어져요? 압력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속도 에너지가 압력 에너지, 정확하게는 이제 정압이라고 하는, 아직 정확히 정압에 대한 개념이 안 되더라도 정압이라는 에너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 V2는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V1을 V로 합시다. 에? V로 하고, 그럼 V고
이 1점과 2점의 압력 P와는요, 1, 2로 합시다. P와는 이 높이가 뭐라고 할까요? 높이는 뭐라고 할까? H라고 한다면요, P와는 감마 H가 되겠지. 그죠? 이 높이니까. 그죠? P2는 이 물의 높이죠. 이 P2는 뭐가 되겠어요? 요게 지금 H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P2는 감마 H 플러스 스몰 h가 되겠죠. 그죠? 에?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딱 보니까 감마 없어지고 H가 없어지고 그죠? 이 지분의 비자성은 H가 되죠. 그죠? 에? 에? 되잖아. 이 지분의 비자성은 H만 남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든 배려망이 써도 마찬가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많은 어디서든가 많이 들어본 식이고요. 물리학에서도 뭐 밑에서 공을 V라는 속도로 찼다. 이 얼마 올라간 높이가 쭉 갔다 떨어지는 높이가 속도가 높이는 H는 이 지분의 V자승만큼 올라간다. 그죠? 아래에서 쏘면은 공을 쏘든 총알을 쏘든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그것도 이제 에너지 보존을 주로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토리첼리 정리가 있는데 그 뭐냐면은 물통에다가 물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로 물을 이제 뭐 먹으려니까 빼내야겠죠. 빼내는데 여기서 물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물이 나와요. 이 속도가 얼마일까라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 높이를 예를 들어서 뭐 h라고 한다면은 이 높이라는 에너지가 속도라는 에너지 나오겠죠.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식이 되고 V는 어때요? 루트 2j 되는 거예요. 그죠? 보나마나 이거 안 봐도. 그죠? 이것도 뭐 배려방식을 써서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미 저거나 이거나 뭐 결과는 똑같으니. 그러면 배려방식을 거기는 뭐 여기도 섰고 여기도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고 여기 0, 1, 1이 섰어요. 글쎄 이렇게까지 뭐 굳이 쓸까? 근데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0점에서는 감마분의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 지분에 V0 자수 플러스 Z0에다가 1점은 어때요? 감마분의 P1 이 지분에 V1의 자승 Z1에다가 2점은 어때요? 감마분의 P2 이 지분에 V2의 자승에다 Z2다. 그죠?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수면이 자유수면. 이건 물이 내려가도 수위가 안 변한다는 얘기거든. 배가 떠 있는 것처럼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위가 변하면 이건 또 비정 상태가 돼가지고 그런 해석은 안 나오길 바라면 안 나온다 봐야 돼. 물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상황에서 속도를 몇 초 후에 속도가 얼마고 물이 다 빠질 때까지는 몇 초 걸리고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 보고요. 요번 이 정도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해석할 필요 없고 항상 수면 일정화되거든요. 딱 보아니 여기는 대기압이죠. 대기압은 게이지압으로 제로니까 야 너는 제로나 보다. 제로다. 속도가요. 여기는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속도가 없어요. 물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속도 여기 제로고 이 Z 제로는 넌 누구냐? 여기를 제로로 기준점으로 해서 얘기한다면 Z 제로는 H네. 그죠? 기준면에서 높이니까 얘는 누구냐? 얘는 P와는 야 감마 H네. 그죠? 감마 H네 높이. V와는 여기도 속도가 없지요. 여기는 속도가 없죠. 내려가는 속도가. V한 제로. Z1? 얘 제로. 왜? 이게 제로니까. 기준면이니까. Z2도 제로. 그죠? P2는 누구냐? 여기인데, 2는 뭐, 여기라고 봅시다. 나가는 거. 나가는 P2는 대기압이네? 여기는 나가면 대기압 아닙니까? 바깥이니까.
제 대기압 제로. 뭐 다 V2는 뭐냐? V2가 V죠. 그럼 남는 게 요놈 하나 딱 남고 요놈 하나 딱 얘는 뭐예요? H 여기도 H 남죠, 그죠? H니까 H는 이 집은 그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거 이런 걸 왜 하나 모르겠어, 그죠? 이거는 이제 뭡니까? 베르망이실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그래도 그 에너지 방식이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봐도 딱이에요, 그죠? 에너지 보존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피토 비슷한 게 많네. 피토간, 피토 정확간 비슷합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피토간이 뭐고 정확간이 뭐고 뭐 몰라도 돼 그냥. 이거는 이것도 이제 유속을 측정합니다. 이거 그죠? 이건 모두 개수로 해서 유속 측정하는 게 딱 좋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밀폐 개수로보다도 이런 파이프 같은데 파이프나 닥트에서 그 속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닥트부터 할까요? 닥트부터 나왔네 지금 보겠습니다. 닥트 순서는 파이프는 하지만 파이프도 있고 닥트도 있는데 닥트로 보겠습니다. 닥트요. 닥트는 뭐 이렇게 해서 네모로 많이 되어 있죠, 그죠? 닥트. 닥트는 공기의 통로죠. 공기를 이송해요. 그죠? 공급처에서 어떤 그 소비처? 어떤 뭐 냉난방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안에 흐르는 공기의 풍량, 유량, 풍량을 알고 싶을 겁니다. 제일 최종적으로나 풍량을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닥트에서는. 파이프에서는 이제 유량계가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초음파 유량계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유량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닥트에서는 풍량계를 뭐 글쎄 없다고 보기는 않죠. 풍량을 직접 측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런 계측기가 전혀 없지 않은 거의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속을 측정해서 풍량을 연산합니다. 계산하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풍속도 한 점의 풍속이 아니라요. 여러 군데에 뭐 포인트를 잡아서 풍속을 측정한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그죠? 이건 나중에 언제 한번 풍속 측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풍속을 측정할 때는 풍속 한 번 가지고 안 돼. 여러 번을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원형 같은 것도 그죠? 16개도 뭐 같은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풍속이 각 단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죠? 다를 수 있죠? 이 벽 쪽은 좀 작고 가운데는 좀 크고. 그럼 풍속을 어떻게 측정할까 하는 것이 실제 이렇게 측정합니다. 실제 피토 정압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압 구멍을 다 뚫어요. 뚫어가지고 뚫어서 하여튼 뭐 아니 뭐 됐고 어떻게 할까? 위에서 할까? 아래로 할까? 자,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액주계입니다. 액주계란 것은 이 공기면은 공기보다 무거운 게 뭐예요? 물 쓰면 물. 이게 물이면은 수은을 씁니다. 그죠? 수은. 공기면은 물을 쓰고. 근데 여기 이제 닥트 안에 압력이 진공이 아니고 이제 대기압보다 높다면은요. 이렇게 이제 액주계 물의 높이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어떻든 올라가지. 이렇게. 이게 압력이 높으니까, 여기는 뭐예요? 대기압이고, 그죠? 대기압이고, 여기는 닥트 안의 압력이니까, 분명히 이 정도, 어떤 높이가, 그죠? 이렇게, 뭐라 할까, 이거를? H1이다. 이만큼, 높이가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뭘까라는, 도대체 뭐지? 압력은 압력인데. 바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압력 인출공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 스쳐 지나가지 않으면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액주계를 넣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속도가 여기에 부딪힙니다. 아까처럼 부딪혀서 이 점이 뭐가 돼요? 정체점이 되죠. 정체점이 돼서 여기 물이 아까보다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는데 아마도 이 높이보다도 이 높이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왜? 이 높이에다가 이 속도가 V 메가세컨드 속도가 부딪혀서 압력으로 변한 만큼의 수두 물 높이가 더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압력을 우리가 이름하여 이 높이에 해당 압력을 전압이라고 부르고요. 간단하게 감마 H 하면 돼요. 이 공기는 공기는 별거 아니에요. 저 높이에 따른 압력차가 무시해버리고 이 높이에다가 전압 감마 H2 하든가 로지 H 그죠? 전압이 되고요. 이 높이는 뭐가 될까요? 정압이 되겠죠. 자, 전압, 정압이라는 게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쩌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얘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압이고요. 정압이고 이따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전압과 정압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속도죠. 풍속. 속도 때문에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전압과 정압의 차이는 뭐다? 동압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높이를 빼는데 그렇게 빼도 되고요. 아니면 측정장 자체를 이렇게 측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측정해야 돼요. 여기는 대기압인데 여기는 어때요? 대기압이 아니라 닥트 안으로 들어갔죠. 에? 그래서 여기는 전압이 인출되고요. 여기는 뭐예요? 정압이 인출되겠죠. 속도가 스쳐 지나가고 여기는 속도가 부딪히니까 그죠? 그러면 아마 전압이 높죠.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 물입니다. 이게 물인데 물이 이만큼 높이만큼 H3면은 H3면은 H3는 뭐예요? H2에서 H1을 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 H3는 동압이 나온다. 그래서 H3는 동압인데 이 지분의 V 자승이다. 그죠? 그래서 H3를 통해서 이 속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지 H3. 그죠? 에? 근데 피토 정압관은 누구냐? 이게 피토 정압관이에요. 우리가 닥트 안에 뭐 정압을 측정하고 싶기도 하고 전압도 측정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주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 동압이 속도입니다. 속도는 높이를 가지고 실제는 이게 높이가 너무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읽기가 좀 너무 값이 작기 때문에 뉘어가지고 경사 미학교로 해서 실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글쎄, 일단 비슷하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아래에다 꽂았죠. 위에다 꽂는다면 어떻게 꽂으면 될까?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꽂으면은 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나는 아래에다 꽂겠다. 근데 보니까 아래에다 꽂기가 좀 옹삭스럽다 현장에서 그죠? 그럼 위에다 꽂으세요. 관계 없어. 이거 꽂아가지고 이 높이가 뭐예요? 이게 H1이 정압이 되고 이거 전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한번 꽂아볼까? 그럼 어때요? 전압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 높이는 뭐예요?
H2면은 이 전압이 나오고요. 이 차이가 뭐예요? 요 차이가 동압인데, 동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이 되나 모르겠네. 전압, 여기도 전압, 정압. 이 높이는 얼마예요? H3. 동압. 그러니까 방법이 아래쪽으로 꽂아도 되는 건, 혹시 문제에서 이 세 개의 그림을 놔두고, 이거 뭐냐? 정압, 전압, 동압이라고. 에? 또 이렇게 꽂아놨을 때는 어때요? 이게 스쳐지는 정압, 여기는 전압, 이 두 개 차이가 동압, 그죠? 이렇게 알아먹어야 된다. 알겠어요? 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닥트인데, 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물 쪽에서도 쓸 수 있어요. 물 쪽에서는, 피토 정압관을 또, 주로 하나 또, 물 쪽에서 쓰는 거를 하나, 거기 제가 해놨는데, H3 하면 H죠, 거기서는. 하나 또, 피토 정압관인데, 이런, 닥트에 쓰는 경우도 있고, 물에다가, 한번 해보자. 물에다가 할 때, 알로 할까, 위로 할까,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요런 개념으로 위에다 합시다. 아마도 물일 때는요, 물일 때는 이게 배관, 물이 들어가죠. 물일 때는, 액주계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수은이 들어가요. 그죠? 수은이 들어갑니다. 수은이 들어가는데,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뭐, 이론적으로 관계없지만, 이거는 사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 포인트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점의 정압을 알고 요점의 전압과 요점의 정압을 빼야지 요점의 속도, 동압이 나오는데, 요점과 요점의 압력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은, 그죠. 어떤 뭐 보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쪽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을 인출하고, 정압도 여기서 인출하자. 정압은 어떻게 인출할까? 이걸, 이 팁을 하면 막으세요. 여기는 열려있고, 여기는 끝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죠? 에? 물에 뭐, 소용돌이를 어떤 뭐, 수류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었다는 걸 이렇게 하면은 구멍 뚫었다는 거 알죠? 그죠? 에? 구멍 뚫었다니까? 그러면, 이 점은 전압이고요. 요 점은 뭐예요? 물이 스쳐 지나가니까. 요 점은 뭐예요? 요 점은 정압이 인출되겠죠. 그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액주계를 만든다. 액주계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뭔가, 이건, 유니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라문이, 어떻게 하면 이게 잘했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액주계를,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너무 기냐? 하여튼, 그림이, 죄송해요. 좀, 엉성해도 이해하세요. 이렇게 만들었네,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외관이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고요. 내관이 이렇게 가서, 여기 압력이 더 높지 않습니까? 여기다 수은 넣으니까,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될 거예요. H가, 그죠? 이쪽이 전압이고요. 여기 있죠. 요 구멍,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정압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는 정압이 들어오고 전압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H라는 이 높이가 글쎄 보통 나와봐야 뭐 실제 현장에서는 미리 정도, 이게 수은이다 보니까 수은이 워낙 무겁잖아요. 그죠? 이것도 보통 미리로 나와요. 물도 미리 에코, 미리 단위로 보통 읽어지는데 이것도 거의 뭐 미리 단위로 읽어집니다. 실제로. 대신 이제 13.6배가 이게 더 크죠. 수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물은, 하여튼 이게 물일 때는 수은인데 똑같은 높이라도, 압력 차는 더 많이 나간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 공기는 그렇게 압력이 크진 않아요. 물보다는. 막 그렇게 하여튼 머리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제가 괜히 그냥 무슨 얘기 있을 때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얘기할 필요 없다 생각할 때는 제가 후회합니다. 왜 이 얘기를 했나. 진행을 끝내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라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겁니다. 그래서 H가 그러면은 이거냐 속도가 이건 아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이 H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게 됩니다. 그냥 이게 H면은 이게 바로 돼. 왜 그러냐면은요 이 공기는요 무시해도 돼요. 압력 차가 거의 없는데 물만 따져가지고 그냥 해도 되는 얘기는요 공기하고 물은 무게 차이 얼마나요? 800배 납니까? 공기의 밀도가 1.2면은 물의 밀도는 1000이니까 이 차이가 상당히 나죠. 그죠? 800배 같아요. 느낌에. 근데 물은 몇 배입니까? 물하고 수은은 이게 물일 때는 이게 공기일 때는 이게 뭐예요? 물인데 이게 물일 때는 이게 뭐예요? 수은이라고요. 수은. HG. 예? 수은과 물은 13.6배 차이 나니까 이거보다 훨씬 적죠. 800배인데 그래서 이때는요 이 물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다. 13.6배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800배니까 공기 이거 무시해버리자. 에? 물만 가지고 하자.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물에 대한 어떤 압력, 비중은, 밀도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방법은, 베르망의식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원칙은. 근데 할까 말까 하는데, 하지 맙시다. 굳이 할 필요 없는 걸. 굳이 할 필요 없어. 하지 말고, 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보세요. 잘 보세요. 압력이, 무슨 압력이, 여기 압력이? 토탈 프레저, 전압이다. 전압과 정압에 대해서 아직도 감이 안 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정압과 동압이 합이 전압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요. 스태틱 프레저하고 벨로시티 프레저하고 토탈 프레저입니다. 이게 뭘까? 에너지 보정법칙에서는요. 이게 전체 에너지입니다. 압력으로 표현된 전체 에너지고요. 이거는 동적인 에너지고요. 이거는 정적인 에너지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는 압력이 뭘까요? 대기압이죠. 그죠? 대기압입니다. 분명히 대기압 알고 있죠. 대기압은 전압일까요? 정압일까요? 동압일까요? 일단은 셋 중에 어떤 걸까요? 전압. 정압은 아니에요? 정압도 됩니다. 동압이 없잖아, 이게 속도가. 근데 내가 에어컨 바람이 사실 여기 나오거든요. 에어컨 바람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럼 아까 에어컨 바람이 없는 데는
여기는 제 느낌하고 에어컨 바람 앞에 쓸 때 느낌은 분명히 다르죠. 난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바람이 나를 밀고 있어요. 그때는 이 배때기 내가 느끼는 압력은 무슨 압일까요? 이름을 전압이에요. 전압. 왜냐하면 정압은 무조건 받는 거고 거기다 추가로 속도라는 동압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정압 플러스 동압인 전압을 받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물속에서도 물이 이렇게 쫙 가는데 내가 여기서 걸어갑니다. 물의 속도 물과 걸어가면은 나는 이 높이에 대한 뭘 받아요? 압력을 받는데 그게 무슨 압? 정압을 받는데 가다가 벌떡 섰어요. 딱 내가 딱 버티고 섰다 이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이 강물이 나를 미네. 그러면 내가 무슨 압력을 느낄까요? 전압이다. 어차피 정압은 기본으로 받고 거기다가 속도가 나를 미는 속도가 압력으로 바뀌어서 속도가 정압으로 바뀐 거예요. 속도라는 에너지, 속도가 내 몸에 부딪혀서 정지, 스톱되면서 그 속도 차이만큼 나를 밀죠. 이 지구는 부여. 그만큼이 추가된 압력이니까 전압을 느낀다. 그죠? 감각적으로, 그죠? 예, 전압과 정압과. 이게 사실 필요해요. 상당히 어느 시기가 되면은, 유체기계, 펌프나 팬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중요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정압, 동압, 전압이 어떤 에너지다. 대신 여기는 이제 위치압이 없어요. 위치 에너지가 없는데 그거는 이게 기체, 공기, 닥트 같은, 그죠? 이런 데 적용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가면은 사실 전압, 정압, 동압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또 써도 돼. 왜냐면은 위치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똑같잖아요, 여기가. 맞습니까? 공기는요, 위치의 차이가 있어도 까짓건 멀면 안 돼. 그러나 물은 위치의 차이가 상당한 압력의 차이를 수반하기 때문에 위치 수두라. 그래서 이제 위치 수두까지 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압력 수두, 속도 수두, 위치 수두를 써야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위치의 차이가 없죠. 여기나 여기나.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를 무시하니까 그냥 전압, 정압, 동압해도 관계없어요. 아니, 압력 수도, 속도 수도는 전수대도 관계없고, 그거는 관계없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틀에 박혀서 나는 배류방식을 배웠으니까 모든 해석을 배류방식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해서 하겠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죠. 하수들이 하는 거고, 항상, 그죠. 고수들은 그런 거 안 써요. 처음에 입문할 때는, 그죠. 그런 걸 쓰는데, 나중에는 안 쓰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죠. 쓸 필요가, 안 써도 되는 걸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 여기 압력은 분명히 얼마가 있어요. 전압이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압력은 이제 정압인데, 출발합시다. 전압. 여기는 전압보다 높을까? 여기는 물이에요. 여기는 물이고요. 여기는 수온이라니까. 올라가도 압력은 어때요? 올라가면 압력이 좀 떨어지네. 그죠? 전압에서 압력이 떨어져. 일정. 올라가. 그 압력이. 그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정압입니다. 정압은 전압보다 동압만큼 낮죠? 정압이에요. 정압. 떨어져. 일정. 올라가. 그래서 여기. 야,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봅시다. 여기 압력은요, 여기 압력 같고, 여기 압력 같고, 여기는 다 수온이기 때문에 이 점의 압력과 수평선의 압력은 같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파스칼 원리입니다. 아직 파스칼 원리를 제대로 안 배웠지만, 이게 파스칼 원리예요. 같은 수온이기 때문에 수평선, 같은 높이에는 같은 압력이다. 그래서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같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수온이 들어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봅시다. 여기 압력은 뭘까요? 이 압력 어디다 할까?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너 이리 와라. 여기 압력은요, 일단 PT에다가 올라가 내려간데 이해되나? 일단 좋습니다. 이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이거 라지 H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어찌됐든 PT에다가 이게 H면은요, 요 높이가 H라면은 위로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빼기 감마는 물입니다. 물의 비jun량을 감마라고 하고 수은의 비jun량을 뭐라고 할까요? 감마 S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비중량을 수은의 비중량을 여기 압력은요, 여기 압력에다가 올라갔으니까 빼기 감마 라지 H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여기 압력은 여기 압력에다 플러스가 돼. 플러스 이렇게 해서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마 스몰 H입니다. 그래서 결국 2점 압력이 되는 거예요. 니꼬르 그저 압력은 이 점과 같죠. 이 점의 압력은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압력부터 시작하면 여기 압력이 PS입니다. 정압이고 올라가 내려가서 어떤 여기 압력은 빼기 감마 H입니다. 여기 압력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수직 높이가 H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두 개가 없어져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냐면은 잠깐만요. 뭐가 이상하다 지금. PT 플러스 감마 SH 맞죠? 맞는데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네. 미스테이크. 자, 다시 한번 PT에서요. 여기 압력은 감마 H 빼고 여기 압력 이건 물이죠. 물이 감마 H예요. 이게 물이니까 수은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 물이니까 감마 H고요. 여기 압력은 보세요. 여기 지금 실수했습니다. 여기 압력은 PS에다가 일단은 이거 빼고요. 이만큼 또 아래에 있으니까 더 해야겠네. 여기는 수은이기 때문에 감마 SH입니다. 이걸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압력과 이 압력이 같다는 건 확실하고요. 확실하고. 여기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어차피 여기 물이고 여기도 물이니까 쌤쌤이에요. 이거는 쌤쌤이가 빼버리고 결국은 뭐냐? 이 압력이 PT고 이 압력이 PS다. 물론 PS 빼기 네모, PT 빼기 네모죠. 네모가 이거죠. 그죠? 같은 네모니까 그냥 PS, PT 하면은 여기 압력은 뭐예요? PT에다가 뭐예요? 감마 H를 더한 거고 물. 여기 압력은 뭐예요? PS에다가 감마 SH 수은의 높이에 따른 압력을 더한 거죠. 그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PT하고 PS를 뺀 차이가 뭐예요? 일이 넘어가니까 감마 S 빼기 감마 H가 되고 전압에서 정압 뺀 게 뭘까요? 이름을 뭐라 부르죠? 동압이다. PV죠. 그죠? 아까 동압은 뭘까요? 이 지분의 감마 V 자승이다. 로 V 자승 할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그냥 감마로 하겠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이 지분의 감마 V 자승 알죠? 지난주 배웠죠? 안 배웠나? 이 지분의 V자승은 뭐예요? 속도 수두잖아요. 속도 수두. 수두에다가 감마 때리면 뭐예요? 압력 나오는 거야. 감마 H가 P니까. 그죠? 이 지분의 감마 V자승이 동압이다. 2분의 로 V자승도 동압이죠. S단위 이렇게 쓰는데 상관없어요. 감마는 로지니까 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되고 또 이게 이제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뭡니까? 속도입니다. 속도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야 속도는 너는 누구냐? 넘어가 봐라. 감마분의 이 지에다가 뭐냐? 감마 S 빼기 감마의 H네. 그죠?
맞습니까? EG 뒤로 뺄까요? EGH다. 보통 EGH가 붙어야지 좀, 아까도 EGH 자꾸 했으니까. 그럼 고로, V는 얼마냐, V는? V는 루트를 때리면 되겠다. 그죠? 에? 이게 답이에요. 정리해볼까요, 정리? 감마분의 감마했습니다. 빼기 1이죠. 감마분의 감마는 1이죠. 에? 1 아닙니까? 1. 2G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앞으로 하시든 뒤로 하든, 그죠? 상관없어요? 에? 그러면 이게 비중량의 비도 되고요. 밀도의 비도 되고, 혹은 뭐, 비중의 비도 되겠죠. 물하고 뭐, 수은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물하고 수은의 비중량의 비가 됐든, 비중의 비가 됐든, 밀도의 비가 됐든, 그래서, 식이 조금 V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이쪽으로 가면은요, V가 뭐가 됐어요? 루트 EGH로 끝났어요, 여기서는. 공기, 닥트에서는. 근데 이거는 안 되고, 이게 지금 1이면 13.6입니다. 그죠? 13.6이니까 12.6을 곱하네. 그죠?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없죠? 에? 이걸 안 하면 안 돼도 지금, 에? 상당한 큰 편차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뭐 하여튼 잠깐만. 그죠?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그냥 여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걸 왜 이 식을 했을까요? 이제 지금 앞으로 갔네요. 제가 그게 모양이 이게 앞으로 간 게 좋아 보이네. 지금 보니까 또 그 그림은. 그죠? 뒤로 갔는데 아까 앞으로 보낼 걸 그랬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속도를 구해가지고요. 파이프 안에 물의 속도가 얼마나 궁금하죠. 물론 물의 속도는 이렇게 안 구해도 돼. 유속을 구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유속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어떤 피토 정확관을 통해서 파이프 안에 물의 유속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유량은 어떻게 보면 유량은 Q는 AV 아닙니까? 4분의 파이 B자승 V 해가지고 유량을 또 구할 수 있죠. 그죠? 사실 유량이 더 궁금해요. 우리는. 특히 에너지적으로 유량이 전기에서는 전류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중요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유량을, 이게 사실 이 피토의 정확가는 유량을 측정한다고 말을 안 하고요. 물론 유량 측정할 수 있죠. 연산해가지고. 피토 정확가는 뭐 하는 거냐 물어본다면은 유속을 측정한다. 특히 액체 쪽으로 가서 물 같은 경우에 유속을 측정하는 측정 기기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고요. 아마도 이 다음에 하는 것들은 제가 많은 시험에서 또 이 유체역학을 하는 학자들 입장에서는 다 중요하지만 지금 다음에 나오는 게 상당히 출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여러 시험에서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벤츄리관이 있었는데 한 가지 여기서 하면 실제로 여기서도요 이 속도가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이게 나온 이 속도가 진짜 신뢰할 만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이거 유체의 흐름이 또 안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은 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실제 측정된 속도하고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를 보정하는 CV라고 하는 이게 개수입니다. 속도 개수라고 하는 이 보정을 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죠?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 기 바랍니다. 근데 좀 더 정밀한 유량의 측정, 유량계입니다. 일종의 유량계가 벤츄리관이에요. 벤츄리관 비슷한 게 이제 플로우 노즐, 오리피스 이 세 가지인데 비슷해요. 근데 사실 그 벤츄리만 알면 나머지도 뭐 같은 개념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츄리관에 대해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조금 어차피 이제 유체역학의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그죠? 거의 이제 끝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그래서 이런 것들 나오면 내가 왜 이걸 했을까 하고 또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조금만 집중하면은 절대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츄리관을 살까 말까 생각됐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특히 유량을 측정하는 방법론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시험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분야는 특히 소방 같은 설비 같은 데서도 이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근데 절대 어렵지 않다는 거를 먼저 얘기 드리고 조금만 집중하면 됩니다. 시간이 이거 하면 좀 약간 걸리겠죠. 얼마 안 걸려요. 안 걸리지만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오늘 다음 시간에 끝내도 될 정도네요. 지금 있어 봐라. 이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